오늘은 미국 작가 로라 에이미 슐리츠가 2015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어린 가정부 조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1910년도의 미국입니다. 14살 소녀 조앤은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빠, 새 오빠와 함께 가난한 농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아빠의 명령을 받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은 이러합니다. 오늘 챈들러 선생님한테 예쁜 일기장을 받았다. 맹세컨대 선생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친절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선생님이 당부하신 대로 진실되고 교양 있게 일기를 써나갈 것이다. 내가 학교에 올 수 없다니 정말 안타깝구나. 챈들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컥한 나머지 흐느껴 울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더 이상 학교에 올 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친구로 지낼 수 있단다. 그래서 이 책은 조앤이 1911년 6월 4일부터 1년 4개월 동안 쓴 일기 형식의 소설입니다. 그럼 소녀의 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 책 돈비와 아들에는 플로렌스라는 소녀와 아빠가 등장한다. 플로렌스의 아빠는 딸에게 눈꼽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플로렌스는 아빠를 사랑한다. 플로렌스에게는 여러 벌의 예쁜 옷이 있다. 그리고 플로렌스는 나처럼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플로렌스가 아빠를 사랑하는 게 쉽다고 생각한다. 눈꼽만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눈꼽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 다만 집이 부유하여 예쁜 옷이 많고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하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아빠를 사랑하는 플로렌스를 조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앤에게 나는 공감합니다. 또한 소녀 조앤은 겁쟁이 동창과 돈을 좋아하는 목사도 비웃습니다. 앨리스는 확실히 다른 아이보다 친절하다. 하지만 겁쟁이인 점이 싫다. 목사님이 화제를 바꾸었다. 목사님이 진정으로 간구한 것은 헌금, 접시에 쌓이는 돈이었다. 돈이 더 많이 쌓이기를 바라는 목사님 앞에서 나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돈을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앤의 아버지는 여자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하루 종일 집안일과 농장일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챈들러 선생님이 학업을 그만둔 조앤의 집을 방문하면서 책을 선물로 가져왔지만 조앤의 아버지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여자에게 책 또한 필요 없으니 당장 가져가라며 화를 내면서 선생님을 쫓아버릴 정도로 무례하고 무식한 사내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아빠는 신앙심이 깊었다고 엄마가 말해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 3년 연달아 흉작이 든 적이 있었다. 그 때문인지 아빠는 종교란 전부 허풍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뒤로 우리는 교회에 가지 않고 일요일에도 일을 했다. 아빠는 책을 읽지도 않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빠가 믿는 신은 하느님이 아니라 돈이다. 아빠는 돈만 섬기며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아빠는 파업하는 사람은 누구든 게으르고 사내답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챈들러 선생님은 파업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파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광산 주인들의 잘못을 나무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빠가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못된 아이 같다. 성모 마리아는 내가 아빠를 미워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를 미워하는 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아빠는 어째서 부모의 도리를 모를까? 왜 아빠는 내 행복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증오의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이라고 여기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 엄마가 죽고 챈들러 선생님이 쫓기듯 돌아간 뒤 루트 오빠와 아빠를 포함해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꿋꿋하게 내 길을 갈 것이다. 어쩌면 파업하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고 나처럼 안간 힘을 다해 자신의 삶을 바꾸려 애쓰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내가 파업하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엉망이 될 것이다. 그때 조에는 주당 6달러의 가정부를 구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가정부처럼 일하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급여를 달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당장 파업부터 해야 한다. 나는 파업에 대해 한참 동안 생각했다. 파업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 아빠가 뭐라고 할지 생각했다. 희망이 보이는 한편 겁이 나서 몸이 덜덜 떨렸다. 지난주 영상에서 가사노동을 화폐로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영국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3기니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소녀 조앤도 가사노동에 대해 급여를 지불하라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오빠들도 용기를 내어 농장 노동에 대한 급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정당한 요구를 비웃으며 아버지는 농장으로 나가고 오빠들도 따라 나갑니다. 아빠가 이겼다. 내 눈에 그런 오빠들은 순진한 양처럼 보였다. 물론 오빠들도 나처럼 아빠를 좋아하지 않았다. 제인 에어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난다. 나는 잔인하게 짓밟혔다. 따라서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 말만 하면 안 된다. 용기를 내어 말 이상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 아빠에게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이튿날 14살 소녀 조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무더위에 매일 따뜻한 식사를 만드는 게 반드시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파업 중이에요. 저는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늘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빠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나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뻤다. 그런데 그날 밤 조앤의 아버지는 참으로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비열하고 비겁한 인간들은 감히 당사자에게 직접 손을 대지 못하면서도 당사자가 가장 아끼는 대상에 손을 댑니다. 소녀 조앤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내 책을 몽땅 불태워 버렸다. 나는 하루 종일 울었다. 내 소중한 책들, 불에 타버린 내 친구들을 생각하자 더 큰 울음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만 울자. 운다고 친구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정말 어리석게도 나는 오빠들 중 누구라도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오빠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빠는 그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빠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얼마 전에 알았지만 오빠들까지 그런 줄은 몰랐다. 비열하고 비겁한 인간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인데 책을 좋아하는 당당한 소녀 조애는 비열하고 비겁한 아빠와 오빠들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